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증권발 쇼크 정말 많은 이슈를 담고 있더군요. 자, 일단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거 뭐 큰 음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 과실입니까? 큰 음모가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에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음모도 있죠. 여기를 감독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거든요. 예, 예, 금융감독원에 지금 김기식 원장이 새로 취임을 했죠. 예. 그리고 이 사태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금감원장한테 물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금감원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일부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삼성증권 망가지는 걸 감수하고 이 책임을 김기식 원장한테 물어서 낙마시키려 한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동의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제 상식에서는 일단 실수로 보여지는데 단순한 실수보다도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부터 한 이틀 동안 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틀 동안이냐면 제가 하루에 하려고 했더니 분량이 도저히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경제부에서 증권 기자를 나름 오래 했기 때문에 선전수전 좀 겪어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고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뭐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을 넘어서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 근데 이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경제 기자로서 이런 분야 브리핑을 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보니까 분량이 넘친 이유도 그건데요. 설명의 상당 부분이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면 너무 쉽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런데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이면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 예, 이럴 때 제 원칙은 전혀 모르는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를 어쩔 수 없이 이틀에 걸쳐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사건의 개괄적인 개요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내일은 공매도라고 불리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오늘 건 안 들으셔도 돼요. 음.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뻔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나는 왜 이런 것도 몰랐지? 라고 절대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이제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판다는 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실물을 사고 파는 겁니다. 음, 김용민 PD님도 주식회사 여사여풍의 최대 주주신 거죠. 그러면 여사여풍의 주식이라는 실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을 내면 그걸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여사여풍도 김용민 PD님이 자본금 얼마를 내고 회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럴 때 주식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쪼가리는 주주들이 회사를 세울 때 자본금으로 얼마를 냈다라는 걸 입증하는 문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쪼가리에 보면 주식회사 여사여풍이라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요. 한자로 보통 숫자를 적어요. 보통 금 5,000원 정 혹은 금 500원 정, 이렇게 그 종이 쪼가리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아래에 보면 본 증권은 당 회사의 정관에 의해 주식회사 여사여풍의 주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회사 도장이 쾅 찍혀 있죠. 그런데 여사여풍의 최대 주주이신 김용민 PD님께서는 여사여풍의 주식 종이 쪼가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이게 없으신 겁니다. 예, 분명히 내가 여사여풍의 최대 주주인데 지금 이완배 네가 설명한 그 주식 쪼가리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는 이런 종이 쪼가리를 만들어서 주주들이 낸 돈만큼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그 종이 쪼가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집문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식 거래라는 게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역사가 오래된 회사는 다 이런 종이 쪼가리 주식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실제로 이 종이 쪼가리를 주고받으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요즘은 다 모바일로 주식 거래를 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주주가 바뀌는데, 거래할 때마다 건건이 이 종이를 주고받으면 말도 안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종이 쪼가리를 전부 다 국가가 공인한 기관의 창고에다가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공인기관이 보증을 해줘요. 야, 내가 보증할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여사여풍의 주식 거래는 맘 놓고 해. 내가 실물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장부상 온라인으로만 거래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종이 쪼가리를 보길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내줄 테니까.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기관이 어디냐면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진짜 그 주식 종이 쪼가리가 맡겨져 있어요. 오래된 회사 주식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주식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도 떼가고 거래세도 떼고 뭐 거래를 할 때마다 각종 돈을 조금씩 떼가는데 그 떼가는 돈 중에 예탁 수수료라는 것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우리 대신 잘 보관해주고 보증해준 대가로 거래를 할 때마다 예탁결제원에게도 주주들이 돈을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민 PD님의 여사여풍은 왜 실물 주식이 없느냐? 이유가 이렇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새로 생기는 주식회사가 무지하게 많은데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주식회사가 생길 텐데 이 회사 주식을 다 종이로 만들어서 다 예탁결제원으로 들고 가서 다 맡기고 수수료 내고 이러는 게 너무 낭비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기는 회사들은 주식을 종이 쪼가리로 발행하는 걸 생략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대신 서류상으로 이 회사가 이만큼 주식을 찍을게요 라고 예탁결제원에 말로 신고를 하면요. 예탁결제원에서는 검증을 한 다음에 이 회사는 주식을 그만큼 찍어낸 것으로 치고 우리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주식을 정식으로 몇 주 찍었어요 라고 보증을 해줍니다. 만약에 김용민 PD님께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주식회사 여사여풍을 만들었다면 예탁결제원에 우리는 5천 원짜리 주식을 1만 주 찍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탁원에서는 그걸 확인한 다음에 네, 우리가 보증합니다. 여사여풍 주식 5천 원짜리 1만 장이 공식적으로 존재해요 라고 승인을 하는 거죠. 이제 요까지 들으셔도 김용민 PD님께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나는 주식을 찍은 적도 없지만 예탁원에 뭐 신고한 기억도 없는데 이제 요거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그렇고요. 상장 기업들은 다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들은 이제 허공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도록 법무사들이 회사 설립 신고를 할 때 다 도움을 주죠.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친 삼성증권이라는 회사도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예탁결제원에 지금 신고가 돼 있냐면 우리는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을 8,930만 주를 찍었어요. 이렇게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 원 곱하기 8,930만 주 하면 회사 자본금이 얼추 4,400억이 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400억 원을 내고 회사를 세웠고 그걸 입증하는 문서로 5천 원짜리 주식 8,930만 주가 현실 세계에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아마 이 주식이 예탁결제원 창고 어딘가에 실물로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거래될 수 있는 삼성증권 주식은 당연히 8,930만 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발행된 주식이 8,930만 주니까요. 예탁원에 보관된 주식도 8,930만 주니까요. 요걸 일단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이해하셔야 하는 게 배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회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걸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나눠주는 건 아니고 회사 이익금 중에 일부를 주주들에게 주는데 이걸 배당이라고 해요.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얼마를 줄지를 결정하고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죠. 삼성증권은 3월 21일인가에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이때 배당이 결정됐습니다. 주주님들께 올해에는 한 주식당 1,000원씩 드릴게요. 배당합니다. 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배당치고는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 올해에는 배당금 1,000원을 받게 돼요. 10주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10,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배당금이 보통 언제 들어오냐면 4월쯤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3월에 주주총회를 열고요. 배당금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4월 안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입고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전산이 발달을 해서 배당받을 주주들이 누구인지 다 전산을 통해서 회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4월쯤에 일괄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쫙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4월 어느 날 내가 거래하는 주식 계좌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배당금이 갑자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건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배당을 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안 주면 못 받는 거고요. 자, 이제 요까지가 기본 지식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번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삼성증권이라는 주식회사는 현재 8,930만 주가 발행이 된 상태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당 1,000원씩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증권이 올해 배당으로 쓰는 돈은 8,930만 주 곱하기 1,000원, 그래서 한 893억 원 정도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증권이 이 893억 원을 주주들에게 일괄적으로 쫙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증권은 모든 주주들에게 주당 1,000원씩 뿌렸겠죠. 근데 문제는요. 모든 주주들에게는 다 주당 1,000원씩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회사 주요 주주 중에 우리사주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사주는 아시다시피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증권 직원들이 소유한 주식입니다. 이 우리사주가 몇 주였냐면 283만 주였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 8,930만 주 중에 한 3%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뺀 나머지 97% 주식에게는 정상적으로 주당 1,000원씩을 잘 줬는데 유독 이 3%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게만 배당으로 주당 1,000원을 준 게 아니고요. 주당 1,000주씩을 배당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배당이라는 건 돈으로 줍니다. 주당 몇천 원, 몇백 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요. 주식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을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배당으로 돈이 아니라 주식을 주려면 회사가 나눠줄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는 주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회사가 주식으로 배당을 하겠다고 정하면 당연히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주식을 새로 찍자. 그리고 그 찍은 주식으로 배당을 주자라고 정식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 주식을 얼마 찍는다라는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탁결제원이 삼성증권이 새로 주식을 얼마 찍었고 그걸 우리한테 확인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까 새로 찍은 주식을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고 파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이런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고요. 그냥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와르르 주식을 배당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 스텝이 꼬인 거죠. 게다가 삼성증권이 이번에 우리사주한테 배당으로 줬다는 주식의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그 현금으로 배당을 줬다면 주당 1,000원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터질 무렵에 삼성증권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4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사면 1,000원의 배당을 받는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한 2.5% 정도 돼요. 제가 아까 이 배당이 꽤 많은 액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요즘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회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배당을 많이 주면 상당히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라고 인정을 해줘요. 예. 그런데 삼성증권은 원금의 2.5%나 배당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주당 1,000원 주기로 한 배당은 상당히 고배당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삼성증권이 노동자들에게 준 배당은 주식 배당이었고요. 얼마를 줬느냐? 주당 1,000원을 준 게 아니고 1,000주를 줬단 말입니다. 주식으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4만 원짜리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으면 4만 원짜리 주식 1,000주를 배당으로 받은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내가 4만 원을 투자하면 갑자기 내 계좌에 4천만 원어치 주식이 배당으로 들어온 셈이에요. 이게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겁니다. 로또를. 4만 원 투자했더니 1,000원을 줘도 이게 고배당이라고 할 판인데 4만 원을 투자했더니 4천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요? 우리사주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 직급별로 다 조금씩 다르게 분배되어 있지만 보통 뭐 노동자 한 명당 1,000만 원어치 갖고 있는 분도 있고 2천만 원어치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많게는 억대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날 자기 증권 계좌에 얼마가 꽂힌 거냐면 1,000억 원어치 삼성증권 주식이 들어온 거예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날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만 새로 배당한 주식 숫자가 무려 28억 3천 주였고요. 삼성증권 전체 주식이 9천만 주가 안 되는데
하루 만에 28억 주가 뿌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28억 주의 가치가 무려 112조 원이나 됐습니다. 아니, 삼성증권이 하루에 112조 원을 무슨 수로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중위 쪼가리를 삼성증권이 멋대로 찍어낸 다음에 예탁원 승인도 없이 이걸 우리 사주에 쫙 뿌려버린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로또 대박을 맞은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의 직원들은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매일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얼마인지 계좌를 잘 안 들여다보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증권은 증권사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매일 주식 계좌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이날 갑자기 내 계좌에 삼성증권 주식이 무더기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 4천만 원어치 갖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자기 계좌에 400억 원어치 주식이 꽂힌 겁니다. 이러면 네, 황당하죠. 이러면 보통이라면 굉장히 놀라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 직감을 하고 위에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회사 주식이니까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속된 표현으로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갑자기 계좌에 수백억 원어치 주식이 들어오니까 야, 일단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보자 하고 주식을 왕창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선수들인데 자기가 이 정당하게 얻은 지분이나 소득이 아님을 분명히 알 텐데 팔고 보자? 아니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 심리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는데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으면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이성이 생기는데 4천만 원 정도 주식이 있는데 계좌에 400억 원이 꽂혔어요. 이러면 야, 이게 사람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내 계좌에 막 수십억, 수백억이 꽂히면은요. 그런데 당연히 정상적으로 김용민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대로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일반 직원들이 내 주식 계좌에 수십, 수백, 수천억이 꽂히면 이렇게 눈이 확 돌아가 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막 주식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막 쏟아지는 겁니다. 대략 이날 한 501만 주, 돈으로 따지면 2천억 원어치 주식 매도가 쏟아진 거고요. 이 2천억 원어치를 이제 삼성증권 직원들이 중간에 가져가 버리는 모양이 돼버린 거죠. 그 어떻게 뭐 나중에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럼요. 이미 지금 삼성증권이 토해내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그냥 토해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책임을 물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은 순간 조금 흥분하시는 바람에 큰 실수를 저지르신 거죠. 순간적으로 아마 굉장히 강력한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삼성증권의 설명이 이래요.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1,000원을 배당으로 주려고 했는데 실무자가 손가락을 잘못 눌려가지고 1,000원 대신 1,000주를 찍는 바람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저는 요 단계만큼은 이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삼성증권이 이 미친 짓을 할 동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금감원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건 조금 무리한 발상 같고요. 비자금을 만들려고 했다면 뭔가 은밀한 방법을 써야지 이 112조짜리 어마어마한 범죄를 왜 우리 사주에 뿌렸겠습니까? 금방 들통이 날 텐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 일이 벌어진 직접적인 이유만 딱 놓고 보면 아마 실수가 맞을 것이다가 제 추정이에요. 예. 그리고 삼성증권이 이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주 이상 팔린 거 일단 회사 돈 어떻게 해서 다 회수를 했고 그 일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한테 배상을 하겠다 지금 이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이 사태를 왜 유령주식 사태라고 부르시는지 이해가 좀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기본적인 문제는 원래 주식을 새로 찍으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탁원에 새로 얼마나 주식을 찍는다 통보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에 딱 맞게 그 양만큼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이런 일절 과정 없이 손가락 실수 하나만으로 8,930만 주 가진 회사가 그 30배에 이르는 23억 주를 무작위로 뿌렸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예탁원에 보고도 안 했어요. 실제로 주식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우리 사주 계좌로 23억 주가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손가락 실수를 해도요. 정식으로 주식이 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실수를 했더니 없던 주식 23억 주가 그냥 실제로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미스터리죠.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그걸 시장에 팔려고 내놓았더니 또 팔려요. 실체가 있는 주식처럼요. 이러니까 이게 황당한 유령 주식 사태가 돼버린 겁니다. 뭐 언론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 중에 이제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들어요. 아까 김용민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갑자기 자기 계좌에 수백억 원어치 주식이 들어오면 아니 조치를 취해야지. 증권사 직원이라는 자들이 그게 눈이 돌아가서 책가닥 팔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지금까지 이제 나온 문제점들이고요. 이까지 이제 제가 대충 사건의 기요를 정리해 봤는데 사실 이 사건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라는 한국 증시 특유의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본질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공매도에 관한 문제일 거고요. 지금 청와대에 빗발치는 청원이 이어지는 것도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분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김기식 금감원장도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 실수로 치부하지 않겠다. 금융시장 전반에 관한 문제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하여튼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 공매도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다루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이 사태의 또 다른 본질인 공매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이 사태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도 이어지는 삼성증권 쇼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부산 공개 방송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 체험박물관 부산 지하철 중앙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부산 영화 체험박물관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유료 입장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장은 무료, 퇴장 때는 책을 2권 사야 퇴장이 가능한. 뭐 하여튼 제 입장에서 책을 사주시건 안 사주시건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부산 분들 많이 뵙고 뭐 이렇게 도란도란 즐겁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데 2시에 맞춰 오시면은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전에 와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한 1시쯤 오셔서 그때부터 사인회를 하시죠. 네, 저희도 1시 이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 꼽사리 껴서 김용민이도 그 책을 좀 팔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제 책 보수를 지켜라 이걸 읽어봤는데 뭐 1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너무 잘 쓴 책이죠. 너무나 훌륭한 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어떻게 신이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아니,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프로쇼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건 그게 아니고 신이 김용민 PD님께 그런 대단한 재능을 주신 건 그럴 수 있는데 거기다 놀라운 성실성까지 더했다는 게 더 놀라운. 아이고 세상에. 프로께서는 다 주셨는데 몸매는 안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아이고 하여간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부산 지하철 중앙역에서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